2025년 9월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2차 세계대전 종전 80주년 기념 행사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상황에서 두 정상은 함께 걸으며 서로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비공식적인 환담인 만큼 그 내용이 언론에 노출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였죠. 그런데 순간적인 실수로 둘의 대화가 그대로 생중계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는데요. 생명공학이 발달하면 인간의 장기를 끊임없이 이식해 점점 더 젊어질 수 있고 어쩌면 불멸의 삶을 살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세기에 인간이 150살까지 살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수십 년째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둘은 영생을 이야기하며 끝없는 야욕을 드러내고 있었죠. 더욱 오싹한 점은 이 대화에는 무서울 정도의 현실성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1951년 1월 헨리에타 렉스는 자궁에 이상이 생긴 것을 눈치채고 진료를 위해 존스 홉킨스 병원으로 갑니다. 진단 결과 그녀는 자궁경부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곧바로 치료를 받았지만 이미 온몸으로 퍼진 암세포를 막을 수는 없었고 헨리에타는 31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말죠. 비슷한 시기 존스 홉킨스에서는 어떤 실험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세포를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게 하는 실험이었는데요. 몇십 년 전에는 연구를 마무리하기도 전에 세포가 죽는 일이 빈번했죠. 제대로 된 결과를 관찰하려면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세포가 생존해야 하는데 이런 세포는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과학자들은 장기간 살 수 있는 세포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는데요. 존스 홉킨스에서 이 연구에 몰두했던 조지 오토 게이 박사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세포를 찾기 위해 최대한 많은 수의 세포를 수집했죠. 이런 가운데 그는 병원에 있는 헨리에타의 암세포를 우연히 접하게 됩니다. 다른 세포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헨리에타의 세포는 오래 살아남는 것은 물론 빠르게 증식하고 성장했는데요. 조지 박사는 뜻하지 않게 불멸하는 세포를 찾아낸 것이죠. 그는 이 세포의 주인인 헨리에타 렉스의 앞글자를 따서 헬라 세포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당시 과학자들은 불멸하는 세포가 존재할 것이라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헬라 세포의 발견 이후 과학자들은 어쩌면 세상에 이와 같은 불멸 세포가 더 존재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요. 연구를 거듭한 과학자들은 이런 특성을 지닌 세포를 발견하거나 만들어내는 데 성공하죠. 헬라 세포와 같은 특징을 지닌 세포들을 가리켜 불멸화 세포주라 부릅니다. 불멸화 세포주들은 공통적으로 오래 생존하는 것은 물론이고 빠르게 분열하고 성장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요. 연구자들은 불멸화 세포주를 통해 바이러스에 대한 깊은 이해와 더불어 각종 치료제 또한 개발해낼 수 있었죠. 불멸화 세포주에서 볼 수 있는 공통적인 특징은 텔로미어의 길이가 이들 세포에서는 유지된다는 점입니다. 텔로미어는 한국어로는 말단 소립이라 불리는 DNA 반복 서열로 세포의 수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부분인데요. 초기 이 DNA 반복 서열이 발견되었을 때는 누구도 신경을 쓰지 않았지만 불멸과 관계있다는 연구가 발표되면서 큰 주목을 받게 되었죠. 연구자들은 텔로미어의 길이가 짧아지면 세포 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최후에는 죽음에 이른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렇다면 텔로미어의 길이를 늘리면 영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과학자들 사이에서 제기되었는데요. 연구자들은 조사 끝에 인위적으로 텔로미어 길이를 늘려주는 효소를 발견하게 되죠. 그 정체는 텔로머레이스라는 효소였습니다. 실제로 2004년 한국 연구진들은 꼬마 선충을 사용해 텔로미어를 정상보다 30% 이상 길게 만들었는데요. 해당 선충은 일반적인 선충보다 20%는 더 오래 사는 것으로 확인되었죠. 해외에서도 텔로머레이스를 활성화해 수명이 늘어난 개체를 확인하는 등 희망적인 성공 사례가 이어집니다. 과학자들은 텔로머레이스만 잘 활용하면 불멸화 세포주를 뛰어넘어 인간 영생의 길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바라봤는데요. 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부작용이 관찰되었죠. 바로 텔로머레이스로 텔로미어를 정상 길이 이상으로 늘리면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이될 확률이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학자들에게는 텔로미어 길이를 늘려도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과제가 주어졌죠. 바닷속에서 드물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이 생물은 랍스터입니다. 몸속에 텔로머레이스 효소를 계속 생산하는 덕분에 랍스터의 텔로미어 길이는 처음과 다르지 않는데요. 이론상으로는 영생이 가능한 생물인 것이죠. 하지만 랍스터는 성장할 때마다 껍질을 벗는 탈피를 무조건 진행해야 합니다. 때문에 몸집이 점점 커져감에 따른 과도한 에너지 소모, 포식자 노출 등으로 탈피에 실패하여 목숨을 잃는 것인데요.
확실한 것은 자연에서 노화로 죽은 랍스터는 지구 역사상 단 한 마리도 없었을 거란 사실이죠. 이 밖에도 오래 사는 생물들을 살펴보면 비슷한 전략을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랍스터와 마찬가지로 이론적으로는 영원히 산다고 알려진 히드라 불가리스는 줄기세포에서 텔로모레이스를 자체적으로 생산해 불멸성을 유지하는데요. 거북이나 대양 백합조개와 같은 장수 생물들도 텔로모레이스를 활용해 텔로미어를 오래 보존하며 부작용 없이 장수하는 생물들이죠. 장수종으로 알려진 생물들이 모두 텔로모레이스를 이용해 텔로미어를 보존한다는 건 우연으로 보기 힘든 공통점이었습니다. 분명 텔로모레이스에 아직 발견하지 못한 영생의 비밀이 있다고 본 과학자들은 이 분야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하는데요. 학계나 기업에서도 막대한 돈을 투자하기에 이르죠. 그러나 어떤 과학자들은 텔로모레이스에 많은 이들이 현혹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텔로미어의 길이를 늘리는 건 시한폭탄을 몸에 두르고 불멸의 삶을 사는 것이라 마찬가지라고 하였는데요. 한 예시로 텔로미어에 인위적인 변화를 가하면 면역 기능에 영향을 주어 바이러스와 싸우는 T세포의 활성을 억제한다고 하죠. 이로 인해 텔로모레이스에 집착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사용해 불멸의 삶을 추구하자는 이야기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유전학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 나카우치 히로미스 스탠퍼드 의대 교수가 대표적인데요. 그는 동물의 몸속에서 사람에게 이식할 장기를 키워 이를 옮기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죠. 자동차가 말썽을 부리면 고장난 부품을 갈아 끼우듯 인간도 늙거나 망가진 장기를 새 것으로 바꾸면 되지 않을까? 그는 신체 장기를 키우는 것이 아닌 아예 뇌를 제외한 신체를 통째로 재배하자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바디오이드라 불리는 이 존재는 사람의 줄기세포를 배양해 만든 의식과 감각이 없는 인체를 뜻하는데요. 충분한 수량을 동시에 생산할 수 있어 예기치 못한 사고에 사람이 다쳐도 대량의 신체 부위를 금방 바꿀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죠. 그는 바디오이드 기술에 충분한 돈과 연구가 진행된다면 15에서 20년 안에 전 인류가 바디오이드를 통해 몸을 갈아 끼우는 삶이 가능하다고 전망합니다. 더 나아가 인간 한계 수명이라 알려진 115살을 넘어서 120살 이상까지도 살 수 있다고 확신하는데요. 윤리적인 차원에서 오는 거부감만 극복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역설하죠. 신체를 바꾸는 것 외에 다른 방식으로 불멸을 꿈꾸는 이도 있습니다. 미국 미네소타 대학 연구팀 소속 커클랜드 박사가 제시한 방식으로 노화의 특징이 나타나는 세포만 선택적으로 없애자는 주장인데요. 노화를 억제시키는 제노제를 먹으면 바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죠. 연구진은 생후 4개월 된 쥐를 대상으로 제노제 테스트를 실행했고 제노제를 먹은 쥐의 노화세포가 3일 만에 사라진 것을 확인합니다. 생후 24개월의 나이든 쥐로도 제노제를 주입한 결과 같은 나이대의 쥐보다 평균 수명이 36% 증가하고 사망 위험도 감소하였는데요. 노화세포를 제거하는 방식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불멸의 방식인 것이죠. 육체를 벗어나면 보다 쉽게 인간이 불멸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뇌과학자 안데르스 샌드버그는 지금까지의 논의들은 전부 신체에 기반한 이야기들이라며 지금의 신체로는 수명이 한계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였는데요. 대신 그는 인간의 정신을 모조리 데이터화해서 이를 업로드하는 것으로 죽음을 피하고 불멸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주장하였죠. 마인드 업로딩은 이미 상상의 영역을 벗어났다. 인간의 뇌 복제는 초기 단계지만 머지않은 미래에는 결국 가능해질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정신을 디지털 세상에 복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한 사람의 뇌도 저장에 엄청난 디지털 용량을 필요로 하는데 많은 수의 인간이 이를 달성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는데요. 이에 전문가들은 빠르면 2063년에 마인드 업로딩 구현이 가능해질 것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였죠. 연구자들은 저장 용량 발전 속도와 알고리즘의 개선을 통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과제라 설명하였습니다. 불과 100년 전만 해도 1메가바이트를 저장하는 것조차 어려운 일이었는데요. 지금은 1메가바이트에 10억 7천만 배에 달하는 페타바이트급의 대용량 데이터 장치까지 사용되고 있죠.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의 불멸 대화는 영상 공개 3일 뒤 돌연 삭제되었습니다. 중국은 이 대화가 왜곡된 내용이라 주장하였는데요. 많은 이들은 삭제된 진짜 이유에 대해 의문을 품었지만 명확한 설명은 없었죠. 영생의 기술이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그들에게 불로불사는 조만간 이루어질 현실이 될까요? 어쩌면 수백 년 뒤에 중국과 러시아에도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이 여전히 존재할지도 모르죠. 기묘한 밤이었습니다.